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 TV의 홍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오늘 어, 코로, 코로나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유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랑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오늘 그 결과 발표가 됐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장 막판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뭐 5분 전, 10분 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막 요동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일단은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용. 뭐 보도자료라고 해서 이제 3시 10분은 이때, 야, 어떻게 이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예 끝나고 하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절차는 이러하다. 거기에서 지금 자문 단계에 있고, 자문이 1, 2, 3가 있는데, 지금 검증 자문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조종받고 있는데, 조종받는 게 아니죠. 이제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으나, 공매도 그런 저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러한 형태를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이 허가 나고 국내에서 출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필드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런 노이즈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셀트리온은 성공을 할 거고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회사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못 알아듣시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허가가 나고 출하가 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보면은 뭐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투약권 대비해가지고 뭐 3.41, 5.61 뭐 그렇게 해서 어, 좀 효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안정성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발생한 뭐 이러한 뭐 예측 가능한 이상 사례 빼고는 중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검증 자문단이 공고 효능 효과라고 했을 때 다음 사람들한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경증 환자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이쪽에도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SK 케미칼이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죠.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레키노라주에 대해서 3상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을 허가하되 제품의 효능 및 효과 몇 가지 공고사항을 제안했다. 라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앞에서 그 오늘 그 리포트하는 그 발표하시는 분도 말을 참 못하더라고요. 말을 참 못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효능이 있고 삼상 허가를 전제. 이거는 근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효능 및 효과 몇 가지 공고 사항을 제안한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이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거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장 막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아듣고 뭐 사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사망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 표본이 적으니까는 확인을 못한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내용이 좀 발생을 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왔죠. 치료제 이상 성공, 해외에서도 긴급 승인 충분할 것. 유일하게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평균 3.4일이 개선이 됐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4일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 이슈도 없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검증된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또 레키노나주는 1, 2월에 미국 FDA 유럽하고 긴급 승인을 신청할 거고 2분기 이내에 승인과 수출이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돼야지 국내에서 승인이 돼서 출하가 돼도 지금 하는 저 행동을 보면은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도 국내에서는 뭐 환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 주가를 눌러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러한 지금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고 목표가를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40만원으로 상향을 한답니다. 선은 지금 거의 40배 하는 거죠. 2023년 기준.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상까지 이제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CTP59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죠. 6.4일이 단축이 되는 거고 요 내용입니다. 전체 환자에서는 3.4일이 단축이 되고 중등증 환자에서는 5.1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연령 51세 고연령에서는 6.4일이나 단축을 한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력이 없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약발이 더 잘 받는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셀트리온 거하고 일라이릴리하고 그 다음에 리제네논 요 지금 치료제가 이제 3개가 있고 요 2개는 미국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상까지밖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 거고 얘네들을 보면은 평가 지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뭐 판단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유럽 FDA 미국에 이제 신청을 승인 받은 날짜를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10월 7일에 승인을 신청을 해서 11월 9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제네논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었죠. 거의 뭐 2달 가까이 돼서 이제 승인이 났죠. 이러한 정황상으로 볼 때는 일단 국내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유럽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한 달에서 40일 이내에 승인 신청이 날 것 같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승인이 나오고 2월 초에 승인을 신청하면은 2월 말쯤에 그리고 3월에 돼서는 어떤 이런 승인 절차가 나서 이제 승인과 동시와 그런 계약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공매도 세력한테는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죠. 연간 실적 Q를 보면은 셀트리온은 사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없이도 작년에 이미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초과했죠. 원래 목표가 1조 7천억이었는데 매출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거의 50%가 늘어가지고 2조 7천억, 2조 8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점점 늘죠 이렇게. 왜냐면은 셀트리온은 성장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제품군들이 있는 거죠. 램시마, 허주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그 다음에 휴미라 대체인 이 CTP17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텔레라 49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태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높게 사서 셀트리온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에 셀트리온에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셀트리온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 주목받고 있는 거는 램시마 SC죠.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하는데, 혼자서도 이게 정맥 주사로 넣는 게 아니라 이 피하 지방으로 이제 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 미국에서 이제 지금 임상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게 승인이 나면은 여기 또 매출이 적지 않은 정말 큰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시장 글로벌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휴미라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허가 신청 3월달 하고, 그 다음에 유럽도 미국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 출격 준비 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라가 이제 금년 이제 9월달 그러가 나오고, 이제 졸레어 이런 것도 이제 진행 중이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사실 저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주가는 박스권에서 머물러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게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유심히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지금 어떻게 커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그런 거고, 주가를 보십시오. 주가를 보면은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주말에도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그럴 리가 없다,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락하고 난 다음에 상승 후 다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확인이 됐고, 얼마나 더 하락을 할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거기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대비를 한다는 거는 신용 미수를 쓰신 분들이 좀 문제이기는 하고, 기존에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특별하게 이제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지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주식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내일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봉이죠. 11월 25일 날 시작을 알렸던 이 장대 거래 양봉이 나왔던 이 봉을 저점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제 오늘 해서 내려왔던 각도나 힘이 얘네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찍어 눌러서 여기서부터 거의 이제 20% 가까이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개인 신용 물량이 이제 내일부터는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그 물량을 좀 받아서 얘네들이 갖고 있던 그 공매도를 상환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악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매매 동향을 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국인이 좀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큰 물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중에 이제 2, 3일 지나면은 공매도 잔고 추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부터 하락하는 거는 조금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봉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건드리면서, 한 번씩 주주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만원, 그리고 이게 뭐 허가나 아닌 심사가 좀 길어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한번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진짜 셀트리온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을 쭉 시키고 난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횡보를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신용으로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못 버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에 현대차 같은 게 쭉 가버리면은 상대적 박탈감에 이거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러한 구간을 노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이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1차 매매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홀딩인 겁니다. 지금 홀딩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이때 마지막으로 매매를 하고 요런 구간까지도 이제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홀딩 전략으로 가서 만약에 내 평균 단가보다 올라오게 되면은 너무 많이 담았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중장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월달이죠. 2월달 옵션 만기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원래는 11일인데 이때가 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옵션 만기는 10일입니다. 10일. 이때 전후로 해서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이 정도 날짜 19일이나 18일쯤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셀트리온이. 그리고 뭐 하반기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뭐 해외 승인 신청 막 이런 게 뉴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이 좀 돼서야지만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좀 한번 해보시고 같이 이 구간을 좀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은 무턱대고 야 무조건 발표는 승인은 나지 않습니까? 승인은 난다 나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 주가는 별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개미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이러한 모양처럼 아니면 이런 모양처럼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하락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이 2개, 3개 나올 때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까지는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이러한 패턴으로 가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가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이 구간을 이겨내면서 같이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